얼추 다 하신 것 같으니 한번 이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빈칸 전답부터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에 1번 4만 1000년, 4만 년이라 적어도 상관없고 21.5도, 24.5도 순서 상관없습니다. 2번은 높아지게 된다. 3번은 0, 4번은 10만 년, 그 다음에 5번은 26,000년 시계 방향, 6번은 여름 커지게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복습하기 1번은 니은 디귿, 2번은 기억, 3번은 니은 디귿, 4번은 기억 니은, 5번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웬만하면 제가 숙제에서 좀 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하신 분들이 조금 형평성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예고 드린 것처럼 그 지난 테스트지에 있는 문제도 제가 하나 가져와서 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꾸준히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의미심장한 웃음들이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자, 일단은 2주차 내용 중에서 아직 제가 열수치 평형은 진행을 안 했는데 사실 이 별의 물리량이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내가 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3주차 내용 하는 거 보고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조금 뒤에 붙여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오늘 내가 이거 내용 설명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2주차 프린트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끝낼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선은 여기 아마 5번 문제가 조금 아까 질문이 있으시긴 하셨는데 이거 저희 숙제 내준 프린트에도 이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제가 아까 질문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저번 시간 교재 프린트에는 보면은 여기에 20률은 그 4차 운동은 고려를 안 한다라는 조건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에는.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보니까 그 조건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때는 안 적혀 있으면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텐데 이 문제가 사실 그 조건이 안 들어가면 풀기가 좀 이상해, 풀이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문제 복습할 때는 여기 뒤에 4차 운동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10만 년 뒤에 뭐 계절이 어떤지 이런 거를 자전축 이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숫자가 딱 안 나눠 떨어지잖아. 26,000으로 딱 나눠 떨어지거나 13,000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좀 애매한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4차 운동 고려 안 한다는 조건에 들어가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번 주 프린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그냥 뒤를 꿰찼네. 다들 어디 놀러 안 가세요? 요즘 뭐 휴가 놀러 간다고 서울에 사람이 없던데 아무도 놀러 안 가십니까? 성이 어디 놀러 안 가요? 안 가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말만 들으면 아주 좋아할 만한 이제 별의 물리량이란 파트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몇 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최대한 좀 담으려고 여기 노력을 많이 했고, 대부분의 용어들은 아마 이 파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것까지 제가 좀 같이 엮어갖고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를 구성을 할 때도 처음에는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딱히 안 넣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렵게 가면은 어이씨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돼? 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파트를 이 학습하실 때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개념 자체는 사실 크게 안 어려울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얻어가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 노는 게 아니라 문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서 놀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기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합쳐서 내가 문제에서 풀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각 또 물어봤을 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여기 있는 이제 키워드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요거 중요하고, 분강형은 이따가 말하겠지만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OBA 이걸 봤을 때 표면 온도가 몇 켈빈이고 거기서 흡수선은 어떤 게 세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문제 풀 때 계속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제가 몇 문제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3 때 여러분들이 처음 등급이라는 이제 개념을 학습을 하시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사실 중요도는 높지는 않고, 색지수는 뭐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분강형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 정도까지 조금 먼저 큰 그림을 잡으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시면 돼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개념은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놓치고 가면은 뒤에 뭐 문제 나올 때 흡수선이 뭐니, 방출선이 뭐니 이런 거 할 때 계속 헤매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은 일부러 다시 넣어놨습니다. 교과서마다는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중2 때인가 아마 배우는 개념이고 통합과학 할 때도 한번 또 나오죠. 근데 그때도 아마 설명을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런 거고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거구나까지만 제가 오늘 설명 드릴 겁니다. 분자가 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 그거는 문제 푸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보통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면은 이런 삼각형의 분광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빛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얘가 휘어지는 정도가 빨간 빛이냐 파란 빛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빨간 빛은 상대적으로 덜 휘고 그 다음에 파란 빛은 상대적으로 많이 휘어서 사실은 흰색으로 보이는 빛이 이 안에서 굴절되는 정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띠가 생기는 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 스펙트럼은 어떤 빛의 띠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인풋, 그러니까 이 빛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 덩어리를 나누면은 이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랑 연속 스펙트럼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자, 먼저 연속 스펙트럼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 빛의 띠, 분광기에 이 빛을 통과시켰을 때 뭔가 빈 구멍이 없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서 관찰이 가능하느냐? 광원, 즉 빛을 자체적으로 내는 애에서 관찰이 가능해요. 근데 아마 이런 거 있었을 거야. 형광등은 연속 스펙트럼일까요? 아닐까요? 하면 형광등은 아니야. 여러분 그 동그랗게 학교에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동그랗게 이제 뭐 휘두를 것 같이 생긴 봉 있잖아. 유리 깨지고. 그게 형광등이잖아. 걔네는 연속 스펙트럼은 아닙니다. 광원이지만. 이 친구는 연속 스펙트럼 맞아요. 얘는 LED 등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광원으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빛이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딘가를 통과해 가면은 흡수 스펙트럼이 될 수도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간단하게 이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냐? 자, 착한 눈으로 봐주세요. 여기 빨주노초 파란 뭐 다 있는 거야, 여기. 일일이 색칠할 수 없잖아. 자, 근데 여기에 검은 구멍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뽁뽁하고 뚫려 있는 거야. 여기가 빛이 안 들어와. 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쥐 파먹은 듯이 검은색 줄이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얘 거꾸로예요. 배경이 싹 다 검은색인데 싹 다 검은색인데 특정 부분만 빛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걸 에너지를 여기 있는 걸 먹은 거거든? 그러면은 자, 쥐들이 왜 음식을 배고프니까 갉아먹잖아. 그래서 저온의 기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똑 떼어갖고 가는 거야. 그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먹었어.
그럼 배출을 해야겠지. 그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먹었다 뱉은 거.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 적어놓은 것처럼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가 이 연소 스펙트럼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오는 거고, 배고픈 거 먹는 거. 네, 방출 스펙트럼은 거꾸로 배부른 애, 고온의 기체, 에너지가 남아도는 애가 남는 것만 뿅 하고 내놓은 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을 건데, 자, 이런 건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갖고 온 거고요. 아마 화학 하시는 분들은 그 오비탈 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그죠? 발머결 이런 거 하죠? 모르겠다, 요즘 화학 뭐 하는지. 자,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요런 이제 그래프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있잖아, 그치? 자, 근데 흡수 스펙트럼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특정 부분을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복사세기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빛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나오냐라는 겁니다. 이거 프린트 갖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부분이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에너지를 갉아먹은 부분, 즉 여기 D에서 이 검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식의 이제 복사 에너지 그래프가 나오면 아, 얘는 흡수 스펙트럼 관찰한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뒤에 저희가 분광형할 때 다룰 텐데 여기가 이제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특정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갉아먹은 위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빛을 딱 내뱉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복사세기가 바닥에 깔렸는데 특정 부분만 보면 툭툭 하고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죠. 여기서만 빛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거보다는. 물론 이것도 나오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스펙트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흑체 복사라는 거를 설명하고 플랑크 곡선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우선은 제가 흑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를 하고, 자, 플랑크 곡선이란 건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특정 온도를 내는 놈들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바로 플랑크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네, 5000켈빈이네, 4000켈빈이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특정 영역에서만 딱 피크를 찍고 내려오더라 라는 특징을 가진 게 바로 플랑크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랑크 곡선은 어떤 놈의 표면 온도를 재냐? 여러분들 같이 사람의 표면 온도를 재는 게 아니고 흑체의 온도로 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흑체는 여러분들 그 머리에 뿌리는 그 까만 흑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블랙바디예요. 유식한 말로. 자, 흑체라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가 나한테 100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들어온 대로 그대로 복사 에너지로 100을 내뱉는 애가 바로 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를 완전히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질이다라고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별은 이 흑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랑크 곡선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충 이게 뭔지는 알겠어. 그러면은 각 이 표면 온도, 별도 뭐 6000켈빈짜리가 있을 거고 표면 온도가 20000켈빈짜리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걔네들의 각각 플랑크 곡선을 그려봤을 때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밑에 있을 건데 아마. 자, 별의 여기서 말하는 T는 표면 온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는 물리하신 분들 이 람다라는 기호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이거는 파장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한국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적혀지겠지. 파장 에너지가 맥스. 즉, 특정 파장에서 에너지가 가장 세게 나오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으면, 이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보면은 4000켈빈짜리는 극대점, 즉 가장 큰 값을 이제 Y축 값이 갖는 곳이 한 요 정도인데 6000켈빈짜리는 보면은 가장 최대값을 찍는 곳이 요 정도야. 파장이 점점 짧아지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그거를 공식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랑크 곡선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뭐로 떠올리셔야 되면 바로 요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표면 온도랑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스펙트럼을 관찰했을 때 가장 센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대가 어딘지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만 주고 하나 역으로 추측해봐 이런 류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플랑크 곡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차를 시켜 놓은 건데 자,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별은 두 개가 각각 표면 온도가 달라요. 보통 여기 이렇게 플랑크 곡선 주어지는 경우는 표면 온도 나타내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 내부 온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저온의 별 같은 경우에는 이 색칠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긴 곳 여기쯤에서 이 가장 복사 에너지가 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장대에서. 근데 13,000켈빈짜리 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른쪽, 즉 한 200, 300 사이잖아.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최대 에너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랑크 곡선이 다르게 그려지게 되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은, 자, 제가 이 무지개 색깔 그려져 있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역은 요 영역 때만 보는 겁니다. 요 영역만. 자, 그럼 잘 봐봐. 가시광선 영역만 볼게, 우리는. 자, 여기 가시광선대 영역에서 이 13,000켈빈짜리 별은 어느 파장대가 가장 지금 에너지가 세게 나와요? 색깔로 얘기해봐,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보라색, 가장 끝쪽에 있는 게 지금 에너지가 가장 세죠, 그쵸?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가시광선대에서 보라색 계열의 복사 에너지가 가장 세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대체로 보라색으로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보라색을 잘 안 하고 이제 청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색깔로 보일까? 이 가시광선 에너지 중에 가장 센 놈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라 보이면 돼. 얘는 무슨 색깔로 보일까? 빨간색, 그치? 그래서 이 플랑크 곡선을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가시광선대 영역에서 어느 이 색깔의 빛이 가장 세게 나오는지 보고 얘가 우리 눈에는 이런 색으로 보이는구나 까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제가 분광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플랑크 곡선 쪽 제가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핵심은 뭐야? 우선은 플랑크 곡선이란 거는 표면에서 별의 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곡선을 그린 건데 그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놓는 요 최대 지점이 점점점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표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점점점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바뀌더라 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공식이 사실은 요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이제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였냐? 이 공식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온도가 높은 별이고 높은 별일수록 최대 파장이 짧아진다는 걸 우리가 일단 배웠고, 자, 요게 짧아진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혹시 전자레인지에 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은 이 물건이 뜨거워지는 줄 알아요? 건조한 피자 넣으면 안 익거든?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실험을 안 해보시는군요. 물을 뿌리면은 이게 있어. 너네 비비고 만두 알지? 보통 찜기로 해 먹잖아. 근데 그 팩을 약간 이 물만두야 한정, 군만두는 당연히 안 되고 요거를 봉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빨로 가운데를 약간 구멍을 내. 이거 모르는군요. 여기에 약간 구멍을 내.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쪼르르 부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흔들어서 약간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그리고 전자레인지 4분 돌리잖아? 찜기 돌린 거랑 똑같이 싹 잘 익어.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쌤, 4분이나 비닐봉지를 돌리면은 환경 호르몬 뒤지게 나오는 거 아니냐. 맛있으면 돼. 물론 그게 걱정되시면 찜기로 13분 하면 되는데 난 그런 참을성까지 없기 때문에. 근데 물 안 넣잖아. 만두 죽어탁 깨어나도 안 익어. 왜 그럴까? 배웠을 건데 아마 이거 처음 들어봐요? 통과 때 보통 배우지 않니? 이거 할 때? 뭐냐면은 핵심은 물이거든. 물. 전자레인지에 돌리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 근데 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엥 하고 돌아갈 때 너네 전자레인지 이렇게 앞면 보면은 너네들이 뚫어져 쳐다봐도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을 거야. 이제 우리같이 호기심 많은 애들이 들여다보면 그 마이크로파가 다 우리 쪽으로 오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사람 몸이 있거든. 철판을 깔아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4분 동안 돌리고 봐도 멀쩡해요. 안 죽어요, 사람. 아무튼 이게 마이크로 파가 이렇게 가면은 물을 예를 들어서 한 뭐 10마이크로다? 그러면은 1초에 한 뭐 10만 번 때리는 거야, 얘를, 물을. 그럼 너네도 맞아봐서 알잖아. 계속 때리면 어떡해? 아프잖아. 열이 나지,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마이크로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X선, 감마선 이런 걸 때린다? 그럼 얘가 물이 미친 듯이 이제 빨리 끓는 거지. 그래서 막 방사능 피폭이나 이런 거 일어날 때 막 사람이 익는다라는 표현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자를 진동시키는 횟수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처음 들어봐요. 아무튼 비비고 그 먹고 싶을 때 꿀팁입니다. 뭐 많이 먹잖아, 너네. 그 편의점 가면 냉동 팔잖아. 나 가끔 그렇게 먹는데. 근데 사람마다 조금 민폐기는 해. 전자레인지 하나 4분 잡고 있잖아. 그럼 뒤에서 막 쳐다봐. 막. 아씨, 난 빨리 삼각김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4분 30 돌리고 내가 째려본단 말이야. 사람 없을 때. 아무튼,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파장이 짧다라는 거 하는 거는 이 물을 그만큼 1초마다 더 빨리 때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1초당 얘 스스로가 진동하는 횟수가 올라간다는 소리고, 이 말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즉 갖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특정 네모난 똑같은 공간이라고 했을 때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내보내니, 그래서 뭔가를 익히듯 더 많은 에너지를 내보낸다라는 의미의 법칙이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이거 이따 광도 공식 같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짧을수록 더 많이 때려가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내놓는 놈이다, 지금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를라다니 충격이군요. 그래서 그 치킨 같은 거, 후라이드 이런 거 막 그 눅눅해지고 바삭바삭한 거 돌리면 잘 안 익어. 그래서 이제 좀 잘 돌리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 조금 넣고 이렇게 유리를 덮어 놓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찜기가 되는 거야. 근데 단점, 눅눅해지지, 치킨이. 그래서 나는 보관해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치킨.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네. 나중에 궁금하면은 쿠키 한번 한 6분 돌려봐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익어. 타지도 않아. 대신에 그건 하시면 안 돼요. 해봐서 아는데 그 경고문이 괜히 써져 있는 게 아니거든. 알루미늄 팍지 절대 넣지 마세요라고 하잖아. 환상적인 불쇼를 볼 수 있습니다. 30초 만에. 뭔가 타닥타닥 하기 시작하더니 불이 나, 갑자기.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어릴 땐 몰랐거든. 나는 어릴 때는 결과물 중요하나, 이게 탄다 안 탄다 중요하나, 그게 이 파가 반사되면서 다시 띵띵띵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어딘가 벽면을 붙이면서 물이나 이런 게 때리니까 이제 에너지가 막 그만큼 그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불납니다. 안 해보셨군요. 아, 이게 실험 정신이 없어서야. 라면은 물 찬물에서 돌려봤어요? 라면도 돌려 먹을 수 있어, 전자레인지에. 그 가끔 편의점 그 온수기 보면은 손가락 넣어도 안 뜨거울 만큼 물 차가울 때 있잖아. 그럴 때는 물을, 그러니까 이게 끓어. 그래서 그 라면 용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얇게 파여져 있는 선이 있거든. 이게 여기까지 넣으면 맛있어요 이라는 기준선이야. 이것보다 물 조금 넣고 돌리면은 팔팔팔 끓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돌리면 이제 갑자기 미친 듯이 이제 막 보글보글 끓으면서 다 넘치는 이제 그런 부상사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다. 별의별 걸 다 알려주지, 그지? 자, 하여튼 뭐 잡소리가 길었는데. 자, 일단은 넘어가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은 밑에 10페이지라고 돼 있는 곳에 유형 1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만 풀어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것만 우선 풀어보세요.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야, 지금. 자, 우선 잘 모를 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복사에너지 곡선이 있고 뭔가 파장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 플랑크 곡선이구나 라는 거 떠올리셔야 되고, 그럼 제가 이것 떠올리면 항상 뭘 같이 떠올려야 된다고 했냐면은 첫 번째로 떠올리실 게 빈의 변이 법칙.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의 길이는 짧아진다. 요거부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단순히 비교, 대소를 비교하라는 건데, 자, 그럼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파장이 더 짧은 놈이 온도가 높은 놈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최대 에너지 내뿜는 요 최대점의 파장이 더 짧은 애가 누구예요? 기억이죠, 그쵸?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기억이 더 크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자, 정확히 사실 크기까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니은의 온도가 기억의 온도가 니은의 몇 배예요? 파장이 2분의 1배니까 온도는 2배겠지, 그치? 왜냐면은 2분의 1t니까 온도가 파장이 요게 2분의 1이니까 요게 맞춰지려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억의 온도가 니은의 온도의 2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싶을 거야. 자, 이거를 풀기 위한 팁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문제 조건이 있는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는 어떤 거냐? 요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자,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 E는 시그마 T 4제곱 요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 거야. 자,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딱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크기가 축구공만 하든 뭐 빌딩만 하든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딱 이렇게 생긴 네모난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만 보고 싶다라는 게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할 수 있는 걸 다 고정을 시킨 거라는 거지. 자, 근데 아까 슈테판 볼츠 법칙 정의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흑체에서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에 대한 공식이다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 하면은 이 공식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거 갖고 온 거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는 거는 요거 대입해가지고 요 에너지 몇 배 차이 나는지 비교해봐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곡선에서 요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에너지라고 이미 딱 제한 조건을 걸었냐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래. 그래서 요거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미적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적분 써갖고 구하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온도 크기까지 구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자, 기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요거라는 거고, 니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 즉 저 면적은 자, 요거는 시그마라는 그냥 1, 2, 3 이런 상수예요. 그냥 숫자야, 숫자.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이 온도 관계 알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냐면은 기억의 온도는 니은의 2배예요 라고 바뀔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자, 2의 4승이잖아, 그치? 16 곱하기 요거의 4제곱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할 수 있겠네. 몇 배 차이 나는지. 그래프 면적은 그러면은 기억이 니은의 16배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군. 아시겠죠? 요 공식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물음표 떠오르시는 분들이 지금 한둘 보이거든요. 익숙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자주 봐야 됩니다, 이 표현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플랑크 곡선이랑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지금 설명하셔야죠. 뒤에 가면은 이 질문할 타이밍 놓쳐요.
이제 다 괜찮은 거 맞지? 이제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요? 이해돼요? 저건 이해됩니까? 몇 퍼? 한 70%? 괜찮아요? 네. 서윤, 괜찮아요? 이거? 이거. 파장이 2분의 1배 짧으니까 온도는 거꾸로 2배 높아야 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괜찮죠? 자, 괜찮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한 조금 배경 지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13번에 문제 3개 풀어볼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절대 등급이랑 광도는 둘이 같은 말인데, 뭐를 의미하는 말이냐면은, 광도라는 거랑 절대 등급 사실 같이 가는 개념이야. 두 개는 별이 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얼마냐라는 건데, 이 광도가 크면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진다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 두 개만 아시면 사실 2번은 좀 풀 수 있어요. 물론 뒤에 광도 나오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요 문제 넘어와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귿은 오늘 광도가 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디귿은 일단 설명드릴 거예요. 할 수 있을까? 3번은 우선은 니은만 푸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니은. 지금 배운 것은 니은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 이거? 4배가 아니고 4승. 4승하는 거죠. 2는 시그마 T 4제곱인 거야. 그래서 온도가 2배가 되면은 방출 에너지는 16배 커진다라는 거예요. 파장으로는 저 봐봐. 얘가 이 기역의 파장이 니은의 파장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 파장을 얘기하는 거, 최대 에너지를 내놓는. 자, 근데 람다 맥스는 T분의 1이래. 그럼 봐봐. 기역은 이거였고, 그치? 요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온도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의 온도는 밑에 적어보면은 2분의 1에 시그마 니은이고, 그러면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T 기역분의 1. 이게 이렇게 같잖아, 그치? 자,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식은 결국에는 람다 니은은 T 니은분의 1 이거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 그럼 여기 숫자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맞추려면 2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공식도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파장이랑 갔다 오고 풀어도 돼요. 뭘? 이렇게 하나는 안 하고 파장 비율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비례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해돼요? 괜찮아요? 이래서 히오스 입으면 안 돼. 에이. (2분) 정도만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응? 다행이다. 거리 좀 두자.
자, 우선은 지금 배운 개념만 적용해가지고 그 부분만 제가 일단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광고랑 이런 건 내가 설명 하나도 안 했으니까. 자, 우선은 1번은 굉장히 기초적인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고요. 모의고사 혹시 여러분들 3월에 푸셨을 때 이런 문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작년 겁니다, 이거는. 자,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흡수선이 뭔지, 방출선이 뭔지 이거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중2 때부터 주구장창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수소의 흡수선이다, 방출선이다 라고 하면은 그 선 위치가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뭐 여기에 그게 있을까요? 이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라도 빠지면은 위치가 안 맞거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게 되면은 기체 A에서 관찰되는 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냐라고 하는데 이 그림 잘 보시면은 검은색 바탕에 뜨문뜨문 밝은 선들이 나타나 있죠.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 방출선인 겁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에 대해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체 원소 종류가 다르면은 스펙트럼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는 알고 있죠. 옛날 중2 때 이런 거 했을 거야. 리튬이랑 스트론튬의 붉은 색깔이 둘 다 빨간색이야. 어떻게 구분할까요? 할 때 방출선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은 선일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거 아마 봤을 거야. 아무튼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디귿 별 S의 대기에는 기체 A와 B가 모두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요 선들이 전부 요 스펙트럼에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요거 B 이어보면 요 두 개가 지금 요거랑 하나도 없을 거야. 그래서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A는 확실히 포함이 돼 있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는 니은만 정답. 그래서 기초적인 스펙트럼의 어떤 배경 지식을 묻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2번이 중요한데, 니은 디귿은 푼분들은 제가 이따 한번 설명 드릴 건데, 저희가 볼 거는 이 니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어느 그래프를 보던 간에 B가 최대점을 찍는 곳은 여기. 그래서 최대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최대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쭉 따라 내려가면은 요 파장일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파장이 더 짧은 애가 누구예요? A니까 온도가 더 높은 놈도 A인 거야. 그래서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는 거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해석하는 문제였고요. 이은택에서 일단 볼게.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아예 대놓고 구해보라고 하네.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이거 보면은 어떤 공식 떠올리라고 했냐면은 요거 떠올리라고 했어요. 응? 자, 그러면은 요게 E가 그러니까 이건 거야. 요건 거야, 지금. 요거. 자, 그러면은 요걸 바꿔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요거랑 같은 거야. 여러분은 산수 하실 줄 아시죠? 에이, 설마 지수를 못 하겠어. 뭔가 2를 4번 곱하면 16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자, 이거니까 여기 싹 날리면은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 구했으니까 우리는 또 여기다가 뭘 결합을 시키는 거냐면은 파장 길이 물어봤잖아. 요 구한 온도의 상대적인 크기를 요 람다 맥스는 t분의 1 빈의 변이 법칙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가 T보다 온도가 2배 높으니까 파장은 거꾸로 2분의 1배겠네, 그치? 왜냐면은 이건 거야. 이거고, 요건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 TA가 B의 온도의 2배라는 사실을 알아.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관계 알고 요 관계 아니까 요 식에 맞추려면은 앞에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은 2분의 1이 곱해져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야. 여기 B로 바뀌었을 때.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람다 맥스의 A의 람다 맥스랑 같다라는 요 공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2분의 1배 더 짧은 곳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거 녹화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꼭 보십시오. 응? 이해됐죠? 일단은 푸신 분들. 자, 그래서 일단 니은만 우선 저희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3시니까 3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